안녕하십니까. 2024년 3월 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여전사 3인방 뭐 이런 표현이 언론에 등장한 지가 제법 됐죠. 그 민주당의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스스로 이거 저 방송에 나와서 이건 내가 지은 명칭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했었고, 언론에서도 이걸 거의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쓴 여전사 3인방. 이 뭐 제목감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. 그게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,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, 그다음에 이현주 전 의원, 뭐 이 세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제 굳어졌는데,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경기 하남갑 신설지역구입니다. 거기 공천을 받았다고 그랬죠. 그런데 우리가 공천받는 과정을 한번 잘 보자고요. 자, 추미애 전 장관을 서울 지역 여기저기에 언론 보도로 보면 뭐 나경원 전 의원과 붙어야 하는 서울 동작을, 그 다음에 송파갑, 그 다음에 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던 서울 중성동갑, 그리고 일부 지역에 보면 또 용산에도 추미애 이름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 서울에 여기저기에 추미애를 넣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서울이 아닌 경기도로 갔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이것도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, 어디에다 넣어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 네거티브 부정적인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경쟁력이 없는 걸로 나왔다, 이런 얘기들이 민주당 주변에 파다합니다. 그러니까 서울 어디에다 못 붙인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정말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전 장관의 값어치를 높이 평가해서 거의 그냥 공천만 하면 당선되는 곳, 뭐 그런 게 이제 뭐 도봉, 노원, 성북 뭐 이런 데를 얘기할 수 있겠죠. 근데 또 거기는 안 주고, 그러면서 적절하게, 원래 본인이 광진을이었으니까 아마 그 적절한 그 지역 어디에 언저리에 주기 위해서 여기저기 아마 경쟁력 조사를 한 모양인데 다 밀렸다.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분구가 돼서 이 경기 하남갑은 지금 민주당 예비 후보가 특별히 없습니다. 왜냐하면 최근까지도 그냥 하남시였거든요. 그 지역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줄 수밖에 없다. 물론 이것도 제가 민주당으로서는 양지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. 왜냐하면 인구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젊은 층 유입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. 그리고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아주 근소한 차로 이긴 곳이거든요. 그 이후로도 줄곧 젊은 층 유입이 늘어났으니까 아마 지금쯤은 민주당 지지가 제법 높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곳, 여기에다가 이제 공천을 하게 되는데, 그게 다 여기저기 밀리고 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공천을 준 측면이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비명계가 반발을 했었는데 그걸 무릅쓰고 복당을 허용했던 이현주 전 의원. 여기는 뭐 어디에 넣어서 여론조사를 하고 뭐 이런 보도는 없었습니다만은, 이번에 보면 민주당 의원인 이탄희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지역구죠. 경기 용인정. 여기에다 투입하겠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미 용인정에는요,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죠. 이현욱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, 그 다음에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, 그 사람들이 이미 뛰고 있던 곳이거든요. 근데 여기다가 이현주 전 의원을 공천을 하면서 3인 경선을 실시한다,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. 그럼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요청을 받아서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을 했는데, 실제 복당을 하고 나니까 전략공천도 안 준 겁니다. 그리고 경선해라 이렇게 됐는데 하필이면 자타가 다 공인하는 이현욱이라는 사람과 경선을 하게 됐고, 그리고 박성민 전 비서관은 그 용인 출신입니다. 용인 토백이인 청년. 그 다음에 이현욱,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. 그러면 아마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
이현욱 전 사장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것은 뭐 다 알려진 얘기니까 과연 이 관문을 이현주 전 의원이 통과할 수 있을까? 이현욱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정자동 자택 있죠. 그 이재명 대표의 성남 자택, 그 옆에 경기도시공사 뭐 합숙소라고는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수사가 미진해서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 거기에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사무소로 경기도시공사 돈으로 선거사무소를 빌려서 쓴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. 그러는 바람에 그거 이제 뭐 무혐의가 됐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현욱 전 사장입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기 절친인 이현욱 씨를 경기도시공사 사장에 임명했고 경기도시공사 사장인 이현욱 씨가 당시에 이재명 대표 바로 옆집을 뭐 합숙소라는 이름으로 빌렸다. 그 뭐 아파트가 뭐 굉장히 넓은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의혹에 휩싸였던 바로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과 이현주 전 의원 경선을 실시해야 되는데 글쎄 이게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과연? 이런 걸 보면 일각에서는 아 이현주 전 의원 복당을 시켜놓고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결국 팽 코스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당내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버리는 카드라는 거죠.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버리는 카드다.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식으로 만약에 반윤연합 그래서 반윤연합에 이현주 전 의원이 정말 적당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뭐 적당한 지역에 전략공천을 주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측근과 경쟁해라. 그럼 이미 아마 민주당 당원들은 이현욱을 찍으려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 내지는 그 지역에 뭐 우리 지역 출신인 뭐 박성민 전 비서관을 찍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하고 있는 단계에 뒤늦게 이현주 전 의원을 그 지역에 경선 주자로 투입을 한 것을 보면 아 이것도 이현주 전 의원이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한 것 아니냐. 그래서 제가 초라한 결말 뭐 전사는커녕 실질적으로 뭐 그냥 병졸 정도의 취급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. 이렇게 생각이 드는 카드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뭐 여전사 3인방이라고 하는 중에 한 사람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아시다시피 그래도 서울의 공천을 받긴 받았습니다. 더군다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컷오프 시키고 그 자리에 공천을 받았는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직도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뭐 말로는 임종석 전 실장이 탈당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홍익표 원내대표한테 얘기했다고 홍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정치는 생물이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본인이 계속 선거운동을 하면서 뭔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친문들의 집단 반발 아마 이런 데에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. 그러면 이게 지금 완전히 정리가 안 되면 만약에 진짜 임종석 전 실장이 서울 중성동갑에서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는 날이면 그렇게 되면 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당선은 가물가물해지거나 뭐 아예 뭐 거의 낙선이 확실시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. 어정쩡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. 물론 뭐 나중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아니면 계속 혼선이 초래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의 그 선택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죠. 어쨌든 지금 현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처지가 아주 난감하게 됐다.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임종석 전 실장이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지금 그 서울 중성동갑에 얼굴도 못 내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지금 이제 40일 남았는데 40일 동안 열심히 뛰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임종석 전 실장 문제 때문에 그게 결론이 제대로 안 나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.
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이 그 지역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중성동갑의 뭐 친문 지지자들도 꽤 있을 겁니다. 임종석 전 실장의 과거 지역구였으니까 그 지역에 임종석 지지자들도 꽤 있을 거고요. 그 사람들이 선뜻 전현희를 찍어줄 수 있을까? 아직 전현희와 이제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 간의 여론조사는 나온 게 없습니다. 어디에서도 한 게 없는데 임종석과 윤희숙 여론조사를 한 것들이 뭐 몇 개 있죠? 임종석이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. 뭐 그거야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워낙 중성동갑에서 인지도가 높은 거죠. 거기서 그 2번씩이나 국회의원을 했으니까.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민주당의 워낙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이 됐던 결과다. 근데 전현희 전 위원장을 넣어서는 아직 여론조사는 나와본 게 없지만 설령 본격적으로 이제 그 선거운동을 시작한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거기서 제대로 표가 나올까? 임종석 지지자들이 전현희를 찍을까?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.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. 야, 이렇게 보면 안규백 위원장이 스스로 뭐 자랑스럽게 뭐 여전사 3인방이라고 얘기했던 이 세 사람 모두가 지금은 뭐 좀 초라해졌거나 아니면 앞날이 불투명한 또는 당선이 불투명한 상황이 돼버렸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이건 결국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자랑스럽게 뭐 이렇게 그 어떤 선거용 카드로 활용을 하려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팽코스로 방치하는 것 아니냐. 이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. 물론 최종적으로 뭐 이 사람들이 거기서도 또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뭐 당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?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지금 시점까지 본인들이 자랑했던 여전사 3인방의 그 상황을 놓고 보면 결코 녹록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. 이거는 그 민주당 스스로 자랑했던 그런 이미지에서 이제는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정말 내가 당선될 수 있을까? 이걸 걱정해야 될 상황으로 변질됐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